초소형 크기의 전동공구에 세계가 반한 초대형 아이디어를 담았다. 초소형 USB 충전식 전동공구를 만나본다. 버튼을 누르자 스스로 제조되는 칵테일 제조 로봇, 자동 사용자 인식 드론 등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메이커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 시미린 메이커를 만나보자. 전국 최초의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 혁신센터,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 포항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찾아가자. 가구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생활 속 필요한 것들을 직접 뚝딱뚝딱 만들어 쓰는 DIY족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만들기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조이고 풀고 뚫어주는 공구들인데, 커다랗고 무거운 기존 공구들이 지닌 불편함을 개선시킨 작고 가벼운 전동 공구가 개발됐다. 초소형 크기의 USB 충전 기능까지 탑재한 USB 충전식 전동 공구를 만나보자. 아주 매력적인 메이커와 제품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온 것은 부산광역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량에 사무실 직원들마저 조립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곳이 초소형 USB 충전식 전동공구를 만든 더 하이브다. 생산된 제품에 문제는 없는지 매의 눈으로 제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는 이 사람. 더 하이브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대표다. 더 하이브는 모터하고 배터리하고 기어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혁신적인 전동 공구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청년 창업가에게 소위 말하는 대박을 안겨줬다는 이 제품.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의 전동 공구로 USB 충전이 가능하다. 기존의 제품들하고 좀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들보다 이제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거를 좋아하는 이제 해외 바이어들한테 더 인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DIY 시장이 좀 발달을 해 있거나 여성 공구 사용량이 많은 유럽이나 북미, 특히 일본 쪽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학도였던 이상민 대표는 5년 전 군복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USB 충전식 전동 공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단다. 버스 정류장에 보면 몇 번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안내기가 있어요. 그것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잠깐 일하게 됐었는데 그 AS 기사분들이 그거를 되게 불편하게 주먹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생각한 아이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던 성격의 이상민 대표. 3개월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착수. 마침 마음 맞는 이들이 힘을 보태줘 작은 작업실도 꾸렸다. 아이디어는 번뜩였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중학교 때부터 다룬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는 가능했지만 시제품 제작이 문제였다. 처음엔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까지 물색했단다. 2천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3천만 원이요? 시제품 하나 만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결국 글루건을 이용해 휴대전화 충전기 부품과 USB 등을 얼기설기 이어붙인 말 그대로 조잡한 시제품을 탄생시켰고, 정성과 열정이 오롯이 담긴 시제품도 완성했겠다. 본격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여러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참신한 아이디어에 사업 가능성도 높았던 USB 충전식 전동 공구는 여러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자신의 제품을 세계에 선보일 천재 1위의 기회도 거머쥐게 됐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이상민입니다. 북미 무역사절단이요? 저희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북미 무역사절단에 선발됐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 완벽한 시제품이 없었다는 것.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는 열정과 아이디어는 가득했지만 전동공구에 대한 전문 지식도 기술도 없었다.
전동 공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전공 관련 서적들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관련 서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터 전문가, 배터리 전문가, 기어 전문가 분들을 찾아다녔었는데 그것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청계천하고 구로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100바퀴 이상 돌아다녔었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조언도 많이 구하면서 지금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저 혹시 저희가 조언을 얻을 만한 분이 안 계실까요? 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문을 얻을 만한 전동공구 전문가를 찾기도 버거웠던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상민 대표는 플라스틱을 녹여내 만들었던 그 시제품을 들고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미국의 무역사절단을 가게 되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시제품인데 이 작동만 되는 제품하고 카탈로그하고 들고 가서 이게 작동은 이렇게 되고 디자인은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 내가 만들어 오면 네가 사겠냐? 라고 바이어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왜냐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해서 7명의 바이어를 만드는데 7명 중에 6명의 바이어가 네가 이걸 만들어 오면 내가 바로 사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한 명의 바이어는 내 친구가 이쪽 분야이니 내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여전히 그의 편이었을까? 이상민 대표 일행이 개발한 USB 충전식 전동공구의 모형과 디자인 그리고 제품의 가능성을 알아본 바이어들은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였단다. 하지만 문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졌다. 아,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배터리가 또 터졌다니까. 이 몇 번째고 이게.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과부하가 걸려 제품의 배터리가 터져버렸다. 내 만나고 올게 직접 가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전국을 다니며 노력했지만 번번이 듣게 된 얘기는 뭐라카노 김 팀장아, 네가 내 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이거 진짜 절대 안 된다. 이 대표나 니나 시잘데기 없는 일에 시간 좀 그만 낭비해라. 알겠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돌아올 때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울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여기서 포기하면 결국에는 거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한 업체를 만나서 제품 개발에 있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벽한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도전, 노력,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제품. 더 하이브 팀이 개발한 USB 충전식 전동공구의 특징은 간단하다. 첫째, USB 충전 방식을 탑재했다는 것.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장비로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10cm가 안 되는 가벼운 크기로 누구든 쉽게 작업에 이용할 수 있다. 여성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뛰어난 기술력에 힘입어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들과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세계 1위 전동공구 기업인 보시사와 기술 제휴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도 업무 제휴를 원하는 해외 여러 기업들이 더 하이브를 꾸준히 찾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요즘이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는 개발과 노력을 통해 업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더 하이브 사람들. 앞으로의 바람을 들어봤다.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들고 싶은 제품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면 바이어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면은 코리아 테크놀로지. 이거는 선배 기업가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소중한 초석이기 때문에 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세계 시장에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초소형 크기의 전동공구에 세계가 반한 초대형 아이디어를 담아낸 더 하이브. 그들이 탄생시킨 그리고 앞으로 탄생시킬 다양한 제품들이 세계 전동공구 시장에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원하는 색상의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 만들어지는 칵테일.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데 이 근사한 장면이 영화가 아닌 현실 세계에 등장했다.
칵테일 제조 로봇과 시미린 메이커를 함께 만나보자. 이곳은 용산에 있는 한 전시장. 환하게 불을 밝힌 조명이 제작진을 맞이했는데 빨간 조명이 저건 사람의 귀? 마치 귀신의 집을 방불케 하는 이 공간에 태연하게 서 있는 한 여성.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기요, 무섭지 않아요? 여기 귀신 나오겠어요. 그런데 벽에 달린 병에 이 음산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형형색색의 음료가 보이고 거기 뭐 신기한 거라도 있어요? 음료가 나오더니 그걸 함께 마시는 사람들. 심지어 맛있다는 듯한 제스처까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서울 팸랩에 오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을 꾹꾹 눌러 담고 다시 찾은 이곳은 팸랩 서울. 메이커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각종 장비를 대여해주는 메이커들의 공간인데 이곳에서 한눈에 띄는 저건 전시장에서 봤던 병들? 다시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신기한 너. 도대체 정체가 뭐니? 이 칵테일 제조 로봇은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미리 지정되어 있는 레시피에 따라 술을 제조해주는 로봇입니다. 제가 올해 초 무드 인디고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 속 피아노 연주자의 연주에 따라 술을 제조해주는 피아노가 나왔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화 무드 인디고를 아시나요? 연주하는 소리에 따라 칵테일이 제조되는 신기한 피아노를 만들어 부자가 된 남성과 그의 연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칵테일 제조 피아노를 보고 영감을 받은 시미린 메이커가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스스로 칵테일을 제조하는 바텐더 로봇을 만들었단다.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 색이 다른 여러 개의 버튼들. 버튼마다 각각의 레시피를 지정해 입력해 놓은 뒤 버튼을 누르면 밸브를 제어해 그 입력값에 따른 음료가 밖으로 배출된다는데 단순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녀의 칵테일 제조 로봇. 이 제조 로봇은 2015 메이크업 페어 서울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알록달록 달콤한 음료를 스스로 제조하며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실 메이커보다 예술가로서의 그녀가 더 유명하다는 거 아셨나요? 시미린 메이커는 다양한 작품, 프로젝트 활동으로 점점 인지도를 쌓고 있는 프로젝트 그룹 심프롬 서울로 활동 중인 예술가라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메이크업 페어에 나오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어릴 적부터 그냥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쓸모가 없더라도 만들어보고 싶으니까 만들어보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만드는 메이커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연치 않게 메이커라는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메이커 페어가 실린 기사가 있었고 너무 흥미로워 보여서 나도 내년에는 저기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올해는 그 목표를 이뤄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커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그렇다고 공부한 적도 없지만 본인이 하는 예술 활동이 메이커 운동의 일부라고 말하는 시미린 메이커. 넘치는 아이디어들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그녀인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살짝 엿볼까? 흔히 헬리캠으로 불리는 촬영용 드론에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더해 사용자를 따라오도록 설계된 자동 사용자 인식 드론. 앞으로는 한 가지 색을 지정하면 그 색만 쫓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재미있는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기울기에 따른 움직임으로 조명의 색이 변하는 무드 등도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 이 모든 메이커 작품의 3D 모델링, 프로그래밍, 회로 설계까지 그녀가 직접 한다니 메이커로서 실력이 손색 없는데 예술가와 메이커, 그리고 학생, 다양한 사회 활동까지 바쁘다 바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싶었던 거를 계속 만들 거고 그게 저는 하나의 예술 활동이면서 메이커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싶으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메이커톤에 참여했다가 팀원들을 만나는데 여성을 위한 헬스케어 디바이스로 저희가 혁신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 제품을 가지고 창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미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바쁘게 살고 있다는 시미린 메이커.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들 중 우리도 그녀처럼 개성 넘치는 예술가, 나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메이커가 되는 날. 하루쯤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조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문을 연 전국 최초의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도시 중 하나인 포항시에 문을 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갑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산업도시 포항인데요. 바로 이곳에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개소 1년이 가까워지면서 포항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창조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약상 함께 살펴보실까요? 올해 1월 말 개소식을 가진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곳 포스텍 융합연구동에 둥지를 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지자체, 정부 부처가 협력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는 달리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기업 발굴이나 투자 유치를 주도하는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과연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특징적인 거는 에코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 포항 지역에 첨단 그 소재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그 저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광역지자체하고 대기업하고 이렇게 파트너를 돼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외되기 쉽지만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쉬운 지역이 있습니다. 포항처럼 포항공대와 같이 유수한 대학이 있는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처럼 이렇게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가 센터가 생겨서 그런 지역에 그 벤처도 많이 만들고 또 강소기업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센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기업과 강소기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를 이끌어갈 동력이 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에코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의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에코산업단지로 만들어 부산물 최소화에 도전한다는 계획인데요. 더불어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슬래그를 활용해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 소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개발 중인 리튬, 니켈 등의 첨단 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의 관련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생산 고도화, 스마트 에너지 혁신 산업단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인데요. 핵심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 벤처기업과 강소기업 육성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벤처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보통 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하는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엑셀러레이팅 하는, 그래서 거기서 팀 빌딩도 해주고 그 비즈니스 모델 빌딩도 해주고 그다음에 투자까지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소기업 육성 쪽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연의 그 사업 영역에 있어서 기술 혁신을 하는 업무하고, 또 하나는 뭐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강소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철강기업의 투자로 에너지, 소재, 환경, ICT 관련 분야의 벤처 창업자를 키우는 동시에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 사업뿐만 아니라 센터 안에는 예비 창업자나 벤처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마련돼 있는데요. 그중 예비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창의 공작소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제품을 시연해 볼 수도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 지원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올해 6월에 열렸던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토크 콘서트,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등으로 포항 지역에 있는 예비 창업자와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예비 창업가는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비 창업가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입주기업 공모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아주 깐깐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모두 10개 기업이 선발돼 센터 내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교육, 연구개발, 투자 유치 등 종합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입주기업 공모를 통해 올해 4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자리를 잡게 된 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선 사정이 달라집니다. 김한준 이사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창업으로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50대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의 용기 있는 도전은 희유금속, 즉 산출량은 적지만 유용한 금속 원소 중 하나인 탄탈륨을 국산화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탄탈륨은 휴대전화나 전자제품, 군사장비, 항공, 자동차, 의료장비 등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한 원료 소재이기도 한데요. 비철금속 소재 분야 업계에 종사하던 김한준 이사와 구성원들은 5년 전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탄탈 원석 광산과 채굴권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구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올해 3월 입주기업 공모를 통해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를 밟게 된 것인데요. 탄탈륨의 국산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떤 힘이 되고 있을까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을 위한 컨설팅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탈륨 국산화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기업의 성공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생산을 시작으로 탄탈륨 국산화에 첫발을 디디게 될 것이라는 김한준 이사와 창업 구성원들. 그들의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벤처기업 지원 사업 중 1인 창조기업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곳이 1인 창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현재 이곳에는 10명의 1인 창업자들이 공간을 비롯해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미디어 관련 전문 기업의 김동림 대표. 최근 빌드모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빌드모션이란 건축 과정을 한 장소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뒤 이를 짧은 영상으로 변환해서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건축 과정을 기록물로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축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포항 운하 건설 과정 기록을 시작으로 포항 지역에 지어진 여러 대형 건축물의 빌드모션 서비스를 제공해온 김동림 대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물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인연 덕분일까요? 김동림 대표는 이곳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1인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입주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되게 근사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또 교육, 컨설팅,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이제 교육을 해줘서 도움이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그 이제 영업이나 이렇게 이제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이 영업을 하고 또 이제 일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빌드모션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 접목할 계획이라는 김동림 대표. 그의 도전이 영상 사업의 또 다른 영역 개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지원, 강소기업 육성,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추진 사업과 프로그램 진행에 전력을 쏟고 있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